그래서 아무 조치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생존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 후 소생은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곳이 우리나라 개념으로 본다면 치매 전담 요양원, 요양원이지만 치매 환자를 좀 특화하게 해서 보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상주하는 곳이 아니고, 그리고 이 기관이 나중에 결국에는 벌금을 부과받았다고 보도되었는데, 정확한 이유까지는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망 확인이라던가 치료라던가 그 전후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좀 벌금까지 부과되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제 학술적인 보고는 아니고 신문기사 같은 스크랩이어서 그거를 정확하게 선후관계를 파악하는 건 한계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거를 감안하고 보더라도 라자루스 증후군에 해당하는 현상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라자루스 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성경에 있는 나사로에서 이제 유래된 말인데요. 의학적 사망 선고를 내린 상태에서 아무 조치가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생존하는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1982년에 공식적으로 첫 사례가 보고된 후 지금까지 몇십 차례 이제 좀 보고가 됐고, 2022년에 이제 단국대병원 응급의학과 김영일 교수님이 JKMS 저널에 비슷한 사례로 추정되는 케이스를 발표하신 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던 정의상 알려져 있던 나자루스 증후군하고는 조금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었던 증례는 실제 생존 자체는 못하셨어요. 나자루스 증후군의 정의 자체는 사망 선고 후에 소생을 얼마나 하든 간에 어쨌든 소생 자체를 한번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게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나자루스 증후군의 정의인데, 제가 겪었던 증례는 심전도가 돌아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망 후에 살아있는 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자루스 증후군은 거의 대부분이 10분 안쪽, 사망 선고가 내려진 10분 안쪽에 발생한다고 대부분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사망 이후에도 이론적이든 어쨌든 사람이 생존할 수 있다면 분명히 그거보다 더 긴 시간에도 생존하는 보고들이 분명히 많이 보고됐을 텐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다만 사망 시점을 언제로 할 거고 사망하고 나서 얼마 동안의 시간 동안 관찰을 좀 할 거냐 라는 부분에서 조금 정확한 기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아주 불가능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학적으로 죽음을 판단하는 거는 심장, 폐기능 정지에 근거하는데, 사실 우리 몸을 인간의 구성하고 있는 수십 조 개의 세포 전체를 다 그걸 확인하고 사망을 선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라자루스 증후군 같은 현상들이 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심장 압박을 제대로 하면서 갈비뼈랑 가슴뼈가 다 부러지거든요. 이게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다 하고 이제는 안 되겠다 했는데 부러진 갈비뼈가 누르던 게 좀 풀리면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심장박동, 또 혈압 높이기 위해서 또 부정맥 약물이라든가 이런 걸 확 넣는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순환이 잘 안 되는 환자들이 이게 뒤늦게 약효과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면서 좀 회복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심폐소생술을 했는데 원인이 우연히 그냥 약간 해소된, 예를 들어 혈관을 꽉 막고 있던 혈전이 우연히 탁 떨어져 나갔다거나, 아니면 기관지 폐쇄가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호흡을 너무 많이 불어넣을 때 이제 정맥 환류에 방해를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심폐소생술을 한 게 뒤늦게 효과를 발휘하거나 회복을 좀 도와주는 요신이 나중에 심폐소생술 중단하면서 이제 도움이 되면서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추측들이 그나마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언급할 거는 저체온 상태, 아주 심한 저체온 상태에서 사망으로 보이는 경우는 모든 장기나 세포가 얼어붙듯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체온이 회복된 후에는 또 장기 기능이 회복되기도 합니다. 자발적으로 심장이 뛰지 않으면 사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심전도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심전도가 이제 네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데, 무수축이라고 해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심전도인데, 이렇게 일자 형식으로 쭉 나오는 아무 파형 없이 그런 경우가 이제 제일 일반적으로 흔합니다. 그런 게 나오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오랫동안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생을 못했을 때,
사망 판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는 심장 초음파를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심장이 뛰지 않는 거를 이제 육안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를 많이 합니다. 심장, 폐, 뇌의 이제 그 불가역적 정지를 이제 죽음으로 규정하니까 이제 심장 박동 정지, 또 호흡 정지, 동공 확대, 광반사 소실 이런 것들을 사망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것 중에 굉장히 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전공의할 때 벌써 10수년 전 얘기인데 환자는 이제 50대 중반의 여자분이셨는데 자발성 뇌출혈이 의심되는 상태에서 오셨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오래 했지만 소생이 불가능한 상황이셔서 이제 제 남편분한테 이제 소생술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뇌사가 심각하게 진행돼서 이거는 소생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남편분이 그 베드에 같이 눕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인한테 이제 팔베개를 하면서 고생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말할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텨달라고 얘기하시는데 굉장히 그게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근데 응급실에서 굉장히 사망을 많이 겪잖아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돌아가시는 분을 많이 겪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가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이분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가 면모를 보여주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 사망 선고 후 소생은 사실 뭐 단순히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걸 너무 일반화했거나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의 중요성은 물론 인정하지만 극히 드문 현상들로 인해서 또 기존 사망 선고 과정에 대해서 좀 오해나 불신이 야기된다거나 불필요한 의료행위나 좀 그런 게 생긴다거나 존엄하고 편안한 인종을 하시는 분까지 또 이걸 또 방해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진 않았으면 좋겠고